이 부분 놓치시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작업 아무리 잘하고 퀄리티가 높다 해도 한 10점은 깎입니다. 이 소파는 200cm 정도 되는 베딩 겸용 소파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한 3년 정도 사용하셨는데 여기 요렇게 생활 얼룩들이 조금 있고 요 얼룩들은 보통 아무래도 피부가 많이 닿는 면에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얼룩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염이 있냐 없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기계가 컬비라는 장비고 일반 청소기와는 다르게 요 앞에 헤더가 움직여서 요 안에 있는 이물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일반 진공 청소기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주는 전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은 요즘 시세는 잘 모르겠고 제가 구매할 때가 아마 300만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요 기계가 아이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물질들이 뽑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건식 작업을 먼저 하고 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식이 끝난 상태고 여기서 먼저 세탁을 할 때 중성세제를 먼저 도포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성세제를 도포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단백질, 지방들을 먼저 걷어내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특수 얼룩들이 있어요. 뭐 강아지가 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뭐 토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알칼리나 산성 세제를 써서 그 부분을 다시 세탁과는 별개로 얼룩을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1차로 중성세제를 도포를 해 놓은 모습이고요. 세제 도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 보이던 이물질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유지방이라고 하는데 유지방을 어떻게 걷어내느냐는 얼룩 제거,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오염물들을 어떻게 빼느냐는 세탁의 영역이라서 사실은 세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얼룩이 없던 얼룩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노르스름하게 이게 어떤 얼룩이냐를 잘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세탁을 잘 하는 게 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얼룩이 있는 부위에 이제 스팀을 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팀을 쏘실 때는 이렇게 직접 대놓고 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1cm, 0.5cm 정도 띄워서 열을 가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놓고 빡 쏘게 되면 소재에 따라서 다른데, 요 소재는 다행히 뭐 그런 소재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하라나 이런 섬유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스팀 온도가 이제 다 올라오게 되면 100도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얼룩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대략 한 10분 정도 여유를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오염물들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습식 기계의 흡입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염물들을 빨아들이는 걸 한번 보셨을 텐데, 요게 핵심이에요. 보통 고객님들은 얼룩 때문에 요 소파 청소나 매트리스 청소, 카펫 청소를 의뢰를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제를 적정하게 배합을 해서 그 세제로 이 안에 있는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통 업체들이 이제 저희는 얼룩을 잘 지워요,
뭐 요런 얼룩도 지웠어요, 잉크도 지웠어요, 코피도 치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얼룩 제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검증된 고객 후기가 많고 업력이 확인되는 업체들은 얼룩 지우는 걸로 홍보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얼룩에 고객님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곁들여서 홍보하긴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룩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청소하고 나서 빨래하고 나서 덜 말렸을 때 나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클레임이 걸리고 그런 업체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하실 때 꼭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세탁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작업은 대략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랫면과 윗면이 뭔가가 조금 다를 거예요. 색감 같은 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아랫면은 지금 1차 세정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윗면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업자면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고객님이 궁금해 하세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번 세탁의 중요성을 고객님한테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1차 세정 작업을 끝낸 상태고, 보이시죠? 이거는 조명 때문이 아니라는 걸 고객님께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막 바쁘고 다음 집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해서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영업에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중간에 고객님 불러서 옆에 잠깐 세워두시고 고객님한테 이 작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릅니다를 현장에서 고객님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오더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고객님이 이 서비스가 필요하구나, 에어컨 청소처럼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청소구나 라는 거를 꼭 인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영업 아닌 영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여러분들 오더 받으실 수 없어요. 명확하게 내가 이 부분을 작업을 했고 어떻게 작업을 했고 작업을 한 결과가 이렇다, 전후가 이렇다, 사진으로 나중에 피드백 드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고객님한테 안내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났을 때는 고객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작업할 때는 요랬는데 작업하고 나서는 요런 식으로 될 때까지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를 또 다시 한번 고객님한테 인지를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처럼 작업을 하기 전에는 오염물들을 우리가 뽑아냈죠. 뽑아낸 상태를 고객님한테 인지를 시켜드렸으면 이제 작업하고 난 후에도 보여드려야죠. 왜냐하면 이 세탁물이 다, 제품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는 고객님은 사실 인지를 잘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조건 작업하기 전에 사진 찍어 두시고, 특이점이 있으면 작업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저기 위에 지금 한 점이 또 다시 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보이거든요. 작업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반응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진 작업을 많이 해 두시고, 그건 꼭 홍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객님한테, 오늘 만난 고객님한테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렇게 전문가로서 작업을 다 했다, 그래서 고객님이 지불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내가 서비스를 했다 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방금 보셨듯이 오염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맑은 물만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는 걸 꼭 고객님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님은 보통 얼룩이나 냄새 때문에 이제 작업 의뢰를 주시는데 작업하고 나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 얼룩이나 냄새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셔야
제대로 된 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차 세탁까지 끝났죠. 네, 끝난 상태에서 뭐 하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놓치기 쉬운 거. 다른 업체들은 추가 요금을 받거나 안 해주는 거. 뭐 꼭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탈수. 세탁했잖아요. 세탁했으면 물을 빼줘야죠.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탈수가 힘들어요. 사장님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탈수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거 세탁하는 작업만큼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탈수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신경을 더 예민하게 써야 되는 작업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하게 되면 클레임이 무조건 걸립니다.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진짜 내 몸이 녹아날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정말 속된 말로 진짜 미친 듯이 마른 오징어 기름 짜는 기분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세아클린 이름 다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왜 탈수 작업을 꼭 해줘야 되냐? 빨래 해보셨잖아요. 빨래 세탁하고 나서 제대로 안 말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냄새 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탁을 정말 노력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고객님한테 비용을 지불받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엣지 작업을 소홀히 해서 클레임이 걸리는 건 둘째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작업물이 망가졌다. 나는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약간 또라이 같고 좀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작업을 더 효율적이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건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돈 10몇만 원 벌려고 오늘 청소한다, 힘들다, 땀 흘리면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업을 하시면 안 돼요. 세아클린 이름을 달고 안 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일 찾아보셔야 돼. 이 업은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고객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숙련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왜 돈을 주고 업체에 맡기겠습니까? 내가 할 수는 있지만 혹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담당자가 힘들어, 짜증나, 열받아, 이 얼룩은 왜 생겼어? 나 이거 못 지우는데. 이래버리면 작업 자체가 망가집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해야지 하시면 더 생각나거든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는 지금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고객님들이 이거 끝나고 만족하시고 리뷰 달아주시고 제 사이트 보셨죠? 그 리뷰들 다 고객님이 실제로 남겨주시는 것들이에요. 제가 따로 리뷰해주세요, 리뷰해주셔야 됩니다, 어디 업체 써가지고 신생 업체들처럼 이래라 저래라 업체한테 사진 뿌리고 그냥 한 날 다 등록하고 대량 등록하고 그런 리뷰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리뷰들을 보고 신규 고객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자아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1차 목적은. 근데 1차 목적은 그거고, 이 일의 장점은 제가 단언컨대 작업을 하고 돈을 벌고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일을 하면서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작업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일 뭐예요? 위에서 오더 떨어진 거 처리하기 바쁘죠.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일반 노동, 일반 고객분들이 그 사람한테 작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 근데 이 일은 그렇게 해요. 고객분들이 진짜로 만족을 하시면 정말로 만족을 합니다.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작업하실 때 나는 작품 하나를 만든다 이런 마인드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탈수까지 끝났어요. 끝났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손님이 고객분이 물어봤을 때 청소는 어느 정도 걸려요? 청소하고 나서 어느 정도 후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하루 정도 걸립니다 라고 안내를 해요. 근데 저희 세안은
6시간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아주 습하다. 그러면은 최대 몇 시간까지? 8시간까지. 근데 대부분은 날씨가 짓궂지 않으면은 3, 4시간 만에 다 마릅니다. 하지만 고객님한테 인지시킬 때는 최대 시간을 알려주셔야 돼요. 너무 짧은 시간을 알려주시면은 낭패 봅니다. 그리고 이 탈수는 사실 서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내가 무리수를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탈수를 안 해요. 그것도 우리가 장점이라는 걸 인지시켜 드려야 돼요. 고객님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완벽하게 탈수를 해줘야 되겠죠. 탈수가 끝나면은 고객님을 다시 소환을 해서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느낌이 어떠시죠? 요러요러한데 6시간 안에는 사용하실 수 있게 요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고객님은 내가 말하는 숫자, 내가 말하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임팩트를 가지거든요. 그 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고객님들은 한 번 만나고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내가 필요가 없으면은 사람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뵙고 영원히 내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보고 뭐 때려치지 뭐. 어차피 그 사람 다음번에 안 시키던데며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은근히 다시 찾는 고객이 많고 소개해 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작업 수월하게 내 몸 편하려고 조금 그냥 대충 했다. 바로 티 납니다. 오더가 줄어들고요. 오더가 아니라 클레임이 늘어나고요. 추후 고객이 안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진짜 경험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아클린의 명판을 달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진짜 우리는 뭐다? 청소업체잖아.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물기 있죠? 요렇게 지금 한번 닦았는데 물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고객님이 맨발로 다니세요. 우리는 집에 가지만.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작업화를 신고 있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밟았을 때 아시죠? 집에서 물 떨어진 거 밟아본 기분.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면 와 청소 잘했네 싶다가도 이미지가 확 상해버려요.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경쟁업체가 100개가 있다. 아시겠죠?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작업 아무리 잘하고 퀄리티가 높다 해도 한 10점은 깎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나온 양입니다. 작품의 결과예요. 얼마나 고객님이 좋아하시겠어요.